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힘겨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라고 하는 테크 기업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에겐 참혹한 해였죠. 반대편에 있는 기업이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가치주 투자의 소중함을 전파해온 분이죠.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모셨습니다. 내년 증시 이 의장님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회 의장입니까? 예, 이사회 의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 오늘은 뭐 휴장입니다만 올 한 해 예.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반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해였는데 전체 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실 올 한 해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낙폭도 낙폭이지만은 하락의 원인이나 형태가 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낙폭은 물론 이제 거의 3,000 가까이 갔던 코스피가 2,997이었던가요? 예. 그래서 2,23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뭐 30% 이상, 아니 코스닥은 코스닥이요?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낙폭도 깊었고, 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유로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하락장의 모습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보면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에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대동소이한데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저마다 각각 사정이 다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번 폭락장도 과거의 예. 폭락장과 다 사정이 다르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은 비슷합니다. 뭐 경기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예. 하락장은 보면 전쟁, 뭐 IMF 외환 위기, 뭐 글로벌 그 리만 사태 때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죠. 심지어는 코로나, 네. 뭐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의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폭락장을 지켜보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좀 국내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50년 만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주가 폭락이 50년만. 그렇죠. 미국의 70년대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 그런 사례가 있었고 70년대 중반입니까? 70년대 73년 4년 73년이에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식시장이 이제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데이터도 없고요. 예. 지금 세대들은 거의 겪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이 거의 50년 전에 있었던 것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면이 다르고 그랬습니까? 당시와? 근데 1973년도에는 일단은 그 거품이 예.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니프티 니프티 50. 피프티. 그래서 멋진 50 종목이라는 의미인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제록스라든지 폴라로이드 같은 초고속 성장주들이 득세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 50 종목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아, 당시에. 마치 지금의 판 기업이 주도한 것처럼. 지금의 네, 지금의 팡 뭐 기업처럼 애플, 그렇습니다. 뭐 구글, 테슬라, 뭐 아마존 테슬라처럼. 이런 기업처럼 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 큰 폭을 하락을 했었고요, 미국도. 당시 거품은 그것도 역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려서 그런 건가요? 그 꺼지는 건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트 올리면서 꺼졌고요. 예. 그때가 1차 오일 1차 쇼크였고요. 오일 쇼크 때니까.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막바지였고요, 그때가. 또 중동의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여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S&P 500이 48% 하락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73에서 74까지 48% 하락을 하고 그 외에 또 1, 2년 동안 또 73% 반등을 합니다. 근데 전고점을 못 제끼고 예. 8년 동안 이제 횡보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 근데 그 8년 동안 이제 가치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그 8년 동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가치주를 얘기하기 앞서서 니프티 50 70년대 초반에 그 좋았던 50개 종목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예. 그런 이번에는 올해는 이른바 우리가 뭐 성장주, 테크주,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주식들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지 큰 폭으로 않습니까? 떨어졌죠. 예. 그러면 당시 70년대 초반에 니프티 50와 예. 이번에 성장주, 테크주가 같은 꼴입니까? 유사합니다. 그때 많이 빠진 종목은 한 80% 하락을 했고요. 예. 평균적으로 한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회복하는데 15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빠진 성장주들, 테크주, 예를 들면 테슬라, 뭐 또 예를 들면 뭐, 예. 뭐 구글
구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이런 회사들의 내년 전망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그럼 혹시? 뭐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뭐 주가 전망으로 봐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은 환경이 바뀐 거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환경은 이제 저금리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 후발주자, 성장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뒤늦게 사업을 시작을 해도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수가 있었죠. 네. 조달금리도 싸고 싸게 자금도 조달하고 그다음에 물가는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물리기를 줘도 더 싸게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기존의 선발주자들보다.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고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지만은 뭐 인플레이션이 뭐 증가율을 보는 거니까 뭐 전년 대비, 뭐 전월 대비, YOY, MOM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10% 물가가 올라도 내년에는 뭐 한 3, 4%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10% 오른 상태에서 3, 4기 때문에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인구 구조를 봐도 그렇고 환경 문제 때문에 원가도 올라가고 탈세계화 때문에 생산성도 저하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물가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뀐 환경, 예. 저금리 디플레이션에서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 성장주들은 이제 후발주자니까 불리한 거죠. 아. 선발주자들은 현금도 많고 예.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차입금도 없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도 이자 수익이 늘어버리고 그리고 미리 그냥 좋은 부지와 네. 공장과 예.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럼 인플레가 조금 안정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어느 정도 그러면 수준, 예. 금리도 좀 올라서 또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과거보다는 어쨌든 제로 금리로 가기는 이제 진짜 도저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예. 뭐 최근에 좀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뭐 한전체가 5.9까지 갔다가 네. 지금 4% 초반 정도 진정이 되는 국면이고요. 예. 예전처럼 뭐 1%는 보기 어려울 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한 3, 4%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니프티 피프티 70년대 초반에 종목이 꺼지듯 성장주가 지금 꺼졌는데 그럴 예. 때 빛이 나는 게 이제 가치주 투자다, 가치주다 그렇게 말씀을 예, 해오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주의 또 대가로 불리시는데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치주라고 하면 뭐 어떤 걸 가치주라고 하는지 조금 쉽게 설명 좀 이게 부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예. 성장주와 가치주를 대비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예전에 뭐 4만 원 할 때는 정말 좀 가치주였다가 네. 10만 원 가면 아 이건 성장주인가? 좀 이렇게 싼 느낌이 별로 안 드니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네, 세 가지. 예,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죠. 네. 이 주식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로 이제 가름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면 그 안정성은 이제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산. 예, 그 기업이 예전에 벌어놓은 수익이 내재돼 있겠죠. 땅을 샀든 뭐 현금을 갖고 있든. 예. 그래서 자산 가치, 뭐 PBR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수익 가치는 뭐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이익의 양과 질을 보는 거고, 예. PER 뭐 이런 지표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성장 가치는 미래에 얼마나 벌까.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시가총액은 1조인데 보유하고 있는 뭐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뭐 2조, 3조다. 이런 기업은 자산 가치주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뭐 1조인데 이익이 3천억 난다. 이러면 뭐 1년에 30% 버는 거니까 PER이 뭐 3.3배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이 10배니까 이건 수익 가치주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성장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건데 네. 시장에서 그를 못 알아보고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전에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기업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였잖아요. 10년 전에 투자하면 네. 그 기업들은 이제 성장 가치주인 거죠. 아.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고 그냥 성장주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주를 성장주,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기대되는 주식과 반대의 개념에서 보는 것은 좀 잘못 생각하는 거네요. 가치주라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쉽지가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예. 성장주 중에서도 가치주가 있는 거니까 예. 좋은 성장주를 낮은 가격에 예.
미리 사놓는 것도 좋은 가치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변할 때는 이제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이제 대비를 시켜야 되는 게 가치 맞거든요. 투자와 모멘텀 투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성장주를 뭐 테슬라가 예전에 액면보를 하기 전에 70불, 80불 했었거든요. 그때는 실질 멀티플이 10배도 안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 매수하는 거는 이제 가치 투자고 야. 이거를 뭐 몇십 배 오른 가격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니까 네. 무작정 따라 사는 건 모멘텀 투자다. 모멘텀 투자는 타이밍 매매고 타이밍. 예, 그러니까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예, 직관이나 감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주식 사고 나 좀 불안해. 그럼 주식 팔고 이런 게 이제 모멘텀 투자고 예. 가치 투자는 그 모든 걸 사실 배제하고 오직 그 개별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이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 좀 거품이 조금 꺼진 거잖아요. 꺼졌죠. 많이 꺼졌죠. 그러면 예. 가치주의 시대가 뭐 열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는 맞는 겁니까? 그럼? 그럴 수는 있는 거는 같아요. 예. 시장에 보면 이제 급락도 급등도 없고 예. 이게 뭐 크게 폭락도 안 할 것 같고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좀 개별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0종목보다는 예. 그 밑에 있는 예. 특히 뭐 중소형 가치주 같은 경우는 많이 외면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대형 테크 기업이 크게 오를 시절에는 네. 또 코스피가 크게 오를 때는 좀 외면받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가치주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가치주 시대가 열린다? 뭐 그런 언제쯤 열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시점이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은 일단 이제 과거에도 보면요. 99년에도 이제 엄청난 성장주 랠리가 있었습니다. 99년에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1999년에. 뭐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뭐 어떤 기업이 뭐 50배 오르고 1년에 그렇게 뭐 통신주 같은 경우 네. 뭐 KT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3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강력한 그로스 사이클이 성장주 사이클이 왔었고요. 네. 그 이후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13년 동안 또 가치주 장세가 왔습니다. 그 13년간 제가 운영하는 펀드를 다 이어보면은 예. 수익률이 1,400% 정도 났었거든요. 13년간 13년간. 대단하십니다. 근데 13년간 코스피는 한 10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2배 오를 동안 약 한 15배 정도 수익이 난 건데 네. 그때가 이제 유례가 없이 긴 이제 가치주 가치주의 장세였고요. 예. 근데 문제는 2014년부터 예. 이제 성장주 장이 와서 이게 한 8년 정도 간 거거든요. 작년은 혼조세 정도로 보고 네. 사실은 재작년에 좀 사이클이 좀 끝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근거를 보면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세월도 길었다. 7, 8년. 그리고 이제 수급도 그쪽으로 너무 몰려 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환경이 바뀌었다. 예.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디프레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미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치주 시대가 열리고 성장주를 능가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예, 올 한 해가 성과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가 예를 들면 가치주 펀드인 거잖아요. 예. 저의 철학이 가치 투자니까. 예. 저희 올 한 해 성과가 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났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요즘 예. 뭐 마이너스 아닌 곳이 없는데. 네. 저희가 작년 7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때 코스피가 3,300이었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작년 말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과가 지금 그래도 한 2% 정도 나 있거든요. 그래요. 코스피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 넘어섰네요. 코스피는 한 33% 하락했습니다. 작년 최고점에서 보면은 네. 이게 증거물이고요. 특히 최근 3개월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뭐 한 예를 들면 5% 오를 동안 저희가 한 뭐 20% 성과가 나고 있어서 네. 이미 저희는 좀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라이프 자산운용의 가치 예. 투자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투자자들이 볼 때 뭐 가치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무슨 업종이나 종목이나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이게 너무 어렵긴 하죠. 근데 일단은 이게 저희는 싸고 귀하고 네. 소외된 자산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싸고 귀하고. 저평가되고 귀하고 소외된 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증거물이 뭐냐면 예. 일단 거래가 좀 안 될 거고요. 거래가 안 되는 예, 거. 좀 싸게 거래해야 될게요. 그리고 네. 멀티플이 낮다는 거죠.
PER이 좀 낮죠. 그렇습니다. 퍼가. 인기가 좋은 종목은 PER이 뭐 30배, 50배, 100배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기가 없는 종목은 PER이 3배, 4배 정도 합니다. 근데 3배, 4배 하는 종목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예. 업황이 너무 안 좋거나 뭐 거버넌스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싸게 거래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아닌데 지배구조는 별 그렇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없는데도 업황도 나쁘지 않은데 네, 돈도 싼 잘 거. 버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 수급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연기금 매도가 나온다든지 예. 뭐 환매가 나와서 외국인이 판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오해나 편견, 무관심, 뭐 패션에 안 맞아서 유행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고 네.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코스피가 크게 빠져버리면 모든 주식이 예를 들면 한 20% 마이너스가 났다. 근데 어떤 기업은 정말 나빠서 빠진 기업이고 심지어는 더 빠져야 될 건데 덜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이제 빠지는 기업도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고르느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르느냐. 이 고르는 스킬, 좀 쉬운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주식을 하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마치 이제 포커 게임을 할 때 자기 패를 보지 않고 베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노력. 최소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네. 종목, 예를 들면 뭐 5종목, 10종목 내외가 되겠죠. 아. 그 종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를 투자를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뭐 같은 업종이시거나 뭐 IT업에 종사하시면은 뭐 IT 관련 종목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오히려 더 잘 알거든요. 뭐 의료업계 의사나 약사이신 분은 뭐 바이오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근무를 할 때 예. 펀드 매니저가 뭐 한 10명 이상 있으니까 네. 저희가 기업 탐방을 매일 다니거든요. 저희가 정말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예. 1644회를 다녔습니다. 아, 직접 기업을 예, 찾아보고 1644회를 다니니까 예.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이 있어요. 예. 어떤 기업이 있는데 뭐 종목은 말씀드리기가 네. 좀 뭐한데 현금을 8천억 들고 있어요. 음. 근데 차입금은 없어요. 아, 근데 차입금. 8천억을 다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있어요. 자금 운용을 정말 못하는 회사네요. 네, 정말 못하는데 네. 예를 들면 1년에 1.2% 이자를 뭐 작년에 그렇게 받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이자가 4% 올랐죠. 5%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 이익이 4배 늘잖아요. 예. 주가는 떨어지잖아. 이러면 이건 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정말 재무 구조도 쳐다보고 그 회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회장님 말씀은 좀 본인이 투자에 잘 아는 분야에서 싸고 귀하고 소외된 거를 열심히 찾아라 그런 열심히 얘기네요. 찾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회장님도 숙제를 많이 주고 가네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공부하라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이 예. 올해 코스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별한 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늘 예. 우리 이장님께서 이제 주주 가치 높이기 운동 이런 걸 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장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투자자 간에 예.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있을 거고 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예.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해관계를 일치하게 해주는 어떤 제도적 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상법 예. 제 382조 3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요. 듀티 오브 로얄티에 관한 규정인데 예.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 그럼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 상법은. 음. 근데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도 주주를 일하고 위해서. 아. 뭐 심지어는 뭐 소비자나 네. 뭐 사회적 책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상법은
딱 이제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 책임이 없어요. 예. 합법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주가치 제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함께 내년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